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함께 읽어볼 책은 달과 6펜스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서머싯 몬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책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제가 보수동에서 산 책이고요. 삼성 출판사 책이에요. 이 책은 2004년도 책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달과 6펜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책은 소설 속 화자인 나라는 소설가가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화가를 만나면서 겪는 일들을 쓴 정기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화자가 스트릭랜드 주변에 친구처럼 등장하고 그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점이 주변 인물로 나온다는 점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미있고요. 한번 손에 잡게 되면은 쭉 연달아서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서머싯 몬이라는 작가인데요. 저도 인터넷이나 그런 데 좀 많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약간 사진도 나와서 사진을 봤는데 약간 대부에 보면 말론 브란도 약간 그런 늙었을 때 모습을 많이 닮았고요. 굉장히 멋있는 그런 중후한 그런 인상이에요. 영국 작가로 파리 대사관에서 일하던 어떤 외교관의 아들로 프랑스에서 성장했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목사였던 숙부 밑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하지만 문학에 흥미를 느껴서 작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어린 시절 굉장히 좀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조금 고독하게 지냈고 불우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심하게 더듬고 따돌림 당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1차 세계대전 때는 스파이로 러시아에서 활동을 했는데 우리 007 영화에 나오는 그 조직 있죠. 거기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1965년에 91세로 죽기까지 60년 동안 작가로서 좀 왕성한 활동을 했던 작가입니다. 20여 편의 장편이 있고요. 30여 편의 희곡도 있고요. 그리고 100편의 단편과 10편의 여행기, 평론집, 자전적 기록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고요. 대표작으로는 인간의 굴레, 프레드릭 부인, 이 달과 6펜스, 그리고 인생이 베일, 면도날, 극장, 과자와 맥주 등 굉장히 책이 많이 있습니다. 줄거리는요. 소설 속 화자인 나가 나오고요. 나는 소설가로 나옵니다. 소설가로 문단하면서 스트릭랜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문학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문인들과 사귀는 걸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으나 속물적인 구석이 있는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트릭랜드까지 만나게 됩니다. 글의 초반에는 사실 소설 속 화자인 나가 스트릭랜드가 죽고 난 이후에 세상에 있는 자료들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 생각해서 본인이 그에 대한 글을 쓰겠다. 그런 내용도 초반에는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스트릭랜드 부인을 만나게 됐고요.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을 알게 되죠. 찰스 스트릭랜드는 안정적인 중산층의 증권거래소의 중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평소 좀 무관심하고 말이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고 예술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트링랜드 가족을 버리고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두들 그가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죠. 그래서 스트링랜드 부인은 나에게 찾아와서 남편을 좀 찾아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 파리로 스트링랜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만나보니까 부인이 생각한 거랑 달랐던 거예요. 그냥 허름한 모텔 같은 데서 돈도 없이, 그리고 여자는 더더욱이나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스트링랜드에게 물었죠. 왜 여기 있냐고, 왜 가정을 버렸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트링랜드는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서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부인에게 가서 전달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부인이 남편이 더 이상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하게 되죠. 이후에 스트링랜드는 파리에서 그림에 전념하면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괴로운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 몸이 심하게 아파서 정말 몸져 눕게 되는데 그때 스트링랜드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천재라고 여겼던 더크 스트로브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그러나 스트링랜드는 평소 그를 상업적인 그림만 판다고 저급한 화가라고 사실 좀 멸시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스트로브는 그를 간호하고 극진히 대접하죠. 더구나 남편의 그 뜻을 따라서 간호했던 아내 블린치가 나오는데요. 블린치는 간호를 하던 도중에 스트링랜드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브를 떠난다고 정말 말하고 매몰차게 외면을 하죠. 그러나 스트로브는 참 여기서 속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기다리죠. 그리고 끝까지 그녀를 옆에 주변에서 서성댑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떠나는 걸 볼 수 없어서 자신의 집까지 내주면서 스트링랜드하고 같이 동거하죠. 그것까지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몸이 건강해진 스트링랜드는 블렌치를 떠나버립니다. 그것으로 그녀는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하죠. 사실 그림을 위해서 이미 가정을 버린 사람인데 그녀한테 매여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떠나고 나중에 이제 블렌치가 죽은 것이 당신 때문이 아니냐고 나가 물어봤을 때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제대로 균형 잡히지 않은 인간이라고 말을 하죠. 스트로브는 사실 슬퍼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그린 누드를 보면서 스트링랜드가 아내를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천재성을 감탄하고 네덜란드로 스트링랜드 보고 가자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스트링랜드는 거절하고요.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돈 없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불황자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타히티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 이 소설 속 화자인 나는 그때 대화를 한 이후에 스트링랜드를 만나지 못하고요. 결국은 죽은 이후에 스트링랜드의 행적을 조사하러 가게 되죠. 스트링랜드가 죽은 이후에 그의 그림들은 정말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엄청난 걸작으로 평가되면서 가격이 많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작가는 우연한 기회에 타히티에 방문하고
거기 호텔 주인과 의사에게 스트링랜드의 행적을 듣게 됩니다. 스트링랜드는 그곳에서 아타라는 원주민과 결혼해서 그림에 전념하면서 아이를 낳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나병에 걸려서 시력까지 잃게 되고 마지막 기간 동안에는 본인의 오두막집 벽과 천장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은 걸작인 벽화를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은 결국은 유언에 따라서 아티가 불을 태웁니다. 그녀의 아내가. 그 그림을 스트링랜드 병이 많이 악화되어서 그림을 보러 간 의사는 그것을 보자마자 이것은 천재의 작품이다. 그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정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그림은 남아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스트링랜드가 의사에게 준 정물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스트링랜드 부인에게 남편의 뒷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렇지만 그녀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유명해진 스트링랜드의 나는 아내였다. 그런 것들을 언론에 알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강했던 약간 속물적인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책의 스토리는 약간 고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스토리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링랜드가 고갱과 사실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요. 고갱의 삶이 이 스트링랜드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갱의 삶에 영감을 받은 서머시 몽이 자신의 인생관, 예술관 이런 거를 합해서 이런 스트링랜드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스트링랜드의 모습은 사실 서머시 자신의 모습도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서머시 사실은 굉장히 개팍한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스트링랜드를 처음에 읽을 때는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너무 정말 개팍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약간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사실 했어요. 사실 가정을 파괴했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파괴했고 또 사람이 죽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줬던 스트로브의 은혜를 왼수로 갚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예술을 위해서 정말 인정이라든지 정상적인 인간성마저도 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악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작가인 화자는 스트링랜드를 비난하지 않고 좀 이해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추앙하는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은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예술의 세계, 이성의 세계 같은 걸 상징하고요. 6펜스는 경제적 안정, 행복한 가정, 사랑과 우정, 윤리, 예의, 이런 물질적 실용성, 그러니까 물질 실용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속의 세계의 세속, 어떤 현실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예술가의 위대함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사실 느껴졌고요.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이 진짜 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개복하고 매몰차긴 하지만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결국은 완성해 가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고 봐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실은 이루려고 할 때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정말 다른 어떤 사정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물론 사실은 이제 예술적인 것만, 그런 것만 뭔가 더 우위에 있고, 그것이 더 높은, 것을 주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예술적인 것이 더 위에 있는 개념이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는 달도 필요하지만 육펜스도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육펜스를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세속적이고 정말 물질적인 사람이라고 막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소설 속에서는 사실은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좀 더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서머십 mom이라는 작가가 당시에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런 세속적인 세상 그리고 세속적인 인간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스트링랜드와 같은 예술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스트링랜드를 표현함으로써 어떤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가령 말입니다. 당신이 잘 돼봐야 삼류 허가밖에 못 된다고 가정해보지요. 그래서 만사를 팽개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다른 직업이라면 별로 뛰어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그저 보통 정도라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술가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죠. 바보 같은 이라고 아니 이렇게 명백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바보란 말이죠. 어쨌든 그림을 그려야 하겠다 말하지 않소. 이건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노릇이요. 물에 빠지면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는 문제가 되지 않소. 그 물에서 헤엄쳐 나오던가 아니면 빠져듣는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의 말에는 진실한 정열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일종의 격렬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힘은 너무나 강해서 그를 지배하고 있어. 그로서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귀신이 들린 것 같았으며 갑자기 그 귀신이 그의 사진을 찢어 놓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아주 정상적이었다. 자, 이 부분이요. 지금까지 내 스스로 그렇게도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야비하고 관능적인 인간이라고 그려놓은 그를 새삼스레 위대한 이상주의자라고 함은 말하는 나 자신부터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사실 자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막벌이꾼들보다 가난하게 살았다. 그 대신 일에는 훨씬 더 열심이었다. 대개의 인간들이 생활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금전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그러니만큼 여느 사람 같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많은 그러한 유혹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지탱해 나갔다고 해서 그를 칭찬할 필요는 없다. 도대체 그런 유혹조차도 느끼는 일이 없는 그였다. 타협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파리에 살면서 황야에 사는 은둔자보다도 더 고독하게 지냈다. 그가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자기를 혼자 내버려 달라는 것뿐이었다. 그는 스스로 지향하는 것에다 자기의 온 심정을 다 쏟았다. 그리고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남까지도 희생시켰다. 요컨대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역겨운 사람이긴 했으나 그가 위대한 인간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스트릭랜드를 사로잡은 정열은 바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자 하는 정열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그에게 한시도 평안을 주지 않고 그를 이리저리 몰고 다닌 거지요. 그는 영원히 신성한 향수에 홀려서 쫓겨다닌 순례자였어요. 세상에는 진리를 찾는 욕구가 너무나 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결국은 그들이 세계 자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인간이 있게 마련이죠.
스트링랜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의 경우는 미가 진리를 대신했을 뿐이지요. 그러니 내가 그에게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은 깊은 연민뿐이었죠.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틀 속에 저는 굉장히 갇혀서 사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불안하고 뭐 어떤 사회의 어떤 윤리가 됐던 뭐 우리가 지금까지 틀 속에 많이 갇혀 있잖아요. 약간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보면 어떨까? 조금 자유롭게 사고해보면 어떨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